가 엄준수학 8단원 부등식 618번부터 624번까지 부등식 파트 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립 부등식 두 개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fa다. fa가 3a 빼기 1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은, 자, 일단 부등식은, 자, 뒤에 뭐 fa가 3a 빼기 12보다 작다 이 말이 좀 뭔 소린가 싶긴 하지만 뭐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부등식은 어떻게 몇 x는 뭐 크거나 작다 몇보다 x 왼쪽 x 아닌 거 오른쪽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부터 정리를 하면 자, a 플러스 1x, 자, a 플러스 1x는 놔둡니다. 이 x로 묶여 있으니까. 자, 우변이 ax 더하기 a 빼기 1. 자, 요 정리를 요걸 마저 할까? 자, 요걸 마저 할까요? 요걸 마저 하면, 자, 요 안 헷갈리게 일단 위의 식을 먼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거는 ax를 왼쪽으로 넘기면 1x가 되고, 작다 a 빼기 1. 자, 은근히 간단합니다. 자, 요게 1번식이고 요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도 이 별게 없네. 자, 요 정도 암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식에서 요 2ax가 오른쪽으로 싹 넘어가면은 2ax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2ax가 그럼 x만 남는다, 그죠? 그러면은 x가 크다. 3이 빼기 3이 넘어가면 3이 되니까 3 빼기 a.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x는 3 빼기 a보다 크고, 그리고 a 빼기 1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뭐 몇부터 몇까지인지 뭐 모르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문제에서 조건으로 일단 a가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a가 2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a가 2가 들어가게 되면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서 해가 없지만, a가 2보다 크면 왼쪽은 1보다 작아지게 돼 있고 오른쪽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a가 2보다 커지면, 그죠? a가 2.1이라 쳐도 0.9에서부터 1.1까지니까 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fa가 뭐냐? fa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자, 부등식 fa가 3a 빼기 12보다 작다 이 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fa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fa를 어떻게 찾냐? 문제에서 정수 a라고 했죠. 정수 a. 자, 2보다 큰 정수 a라 그랬는데, 우리 아는 지식을 한번 잠깐 활용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지식. 자, 우리가 배운 거 뭐가 있냐? 자, 여기 정수.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잠시. 자, 정수 2가 있고 2보다 크다 x, 그리고 5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정수에서부터 정수까지 x의 개수가 몇 개냐? 정수 x의 개수,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이거 많이 해봤죠? 자, 5에서 2를 뺀 다음에, 자, 부등식에 양쪽에 등호가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 1을 뺀다. 그러면 2개죠. 요 실제로 2하고 5 사이는 3, 4니까 2개가 맞죠? 부등식에 등호가 둘 다 없을 때는 1을 빼준다. 큰 수 빼기 작은 수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해당되는 정수 개수가 된다. 배웠죠, 요거? 자, a가 정수기 때문에 3-a도 정수고, 그리고 a 빼기 1도 정수니까 우리가 방금 했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fa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죠. 그럼 더 큰 거 a 빼기 1에서 빼주고 3 빼기 a를,
그 다음에 1을 빼주면 된다. 우리가 방금 실험했는 이 식과 같죠? 요거식 정리하면은 2a 그 다음에 얼마가 된다? 내가 식은 맞게 썼죠? 2a 빼기 5가 된다. 2a 빼기 5. 2a 빼기 5가 됩니다. 그죠? FA가 2a 빼기 5가 됩니다. 자, 지금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에다가 자, 4를 한번 대입해 볼게. 4를 A에다 4를 대입하면 3 빼기 4에서부터 X가 4 빼기 1 그러면 빼기 1에서부터 X가 3까지 만족하는 정수 X는 0, 1, 2, 3개가 되죠. 자, 우리가 방금 위의 식 2A 빼기 5에다가 A는 4를 대입하면은 A는 4를 대입하면 8 빼기 5니까 3 3개가 나오죠. 문제 없죠. 0, 1, 2, 3개니까. 자, FA가 나왔습니다. 자, FA가 나왔으니까 FA가 2A 빼기 5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 지금 위에 문제 보고 있죠. 2A 빼기 5가 작다. 3A 빼기 12보다. 자, 이거를 풀면 2A 넘어가면 A가 크다. 7보다. A가 7보다 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619번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우리는 시작을 할 때 그림을 그려봅시다. 1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이만큼 작다. 그러면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x 빼기 2. 자, 지금 수가 바로 처음 수겠죠. 처음 수. 자, 우리가 이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수는 바로 10x 더하기 x 빼기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11x 빼기 2가 된다. 처음 수가. 자, 우리 이거 숫자를 바꾼다. 자, 각 자리 숫자를 이제 바꿀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려준 게 있다. 뭘 알려줬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5 이하이다. 자, 두 숫자를 더하면 자, 각 자릿수의 합은 11x 빼기가 아니죠. 그냥 각 자릿수의 합은 x 더하기 x 빼기 그냥 자릿수의 합. 요게 15 이하다. 그러면 2x가 17 이하다. 자, x가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 그러면 x는 사실 8 이하인 자연수죠. x는 8 이하인 자연수이다. 요건 풀면은 x가 작고 나갔다 8.5가 되는데 자연수니까 8 이하인 자연수가 된다. x가. 그죠? 자, 처음 수가 나중수가 되었다. 나중 숫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그러면 요게 나중수고 바꾼수죠. 요거는 10 곱하기 x 빼기 더하기 x가 되고 이거는 11x 빼기 20이 됩니다. 그죠? 이 자연수는 처음 수를 말하죠. 이 자연수. 이 자연수 11x 빼기 2는 그죠? 자, 이 자연수 11x 빼기 2는 바꾼 수의 2배에서 40을 뺀 수보다 작다. 자, 처음 수가 작다. 바꾼 수의 2배. 바꾼 수가 11x 빼기 20인데 그거의 2배에서 40을 뺀 수보다 작다. 요것입니다. 요거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1x 빼기 2가 작다. 22x 빼기 80 요렇게 된다. 그죠? 자, 요거 풀면 11x가 크다. 78보다. 그러면 x는 크다. 11분의 78인데 11분의 77이 7이기 때문에 요거는 7점 몇입니다. 7점 몇. 자, 우리는 뭐랑 연립을 하죠? 아까 위에 x가 8 이하인 자연수이다랑 연립을 하겠죠. x는 7점 몇 이상이고 자, 7점 몇보다 크고 7점 몇보다 크고 8 이하면 되는 x는 8밖에 없지요. 자, x가 8이면 처음 자연수는 8을
자, 처음 숫자 x자리에다 8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86이 된다. 86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자, 620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동아리에 학생들이 밤식빵 몇 봉지를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각 봉지에는 한 덩어리의 밤식빵이 들어있고 각 봉지의 모든 밤식빵을 똑같이 8조각으로 각각 자른 후 한 명이 4조각씩 먹으면, 자, 문제는 뭐 읽으면 되고, 이게 은근히 말이 좀 헷갈립니다. 뭐 학생의 밤식빵에 뭐 밤식빵 봉지에 몇 덩어리에 뭐 8조각에, 자, 이거 국어를 못한다?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버려. 그러면 국어 공부 안 했어? 문제 버려. 그냥 국어 공부했어? 그럼 한번 따라와 봐. 자, 620번. 저 말이 좀 헷갈리는 건 맞아요. 이거 말이 좀 헷갈리는 건 맞고, 최대한 우리는 심플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죠. 그죠. 왜냐면 한 학생당 빵을 뭐 몇 개씩 먹는다. 뭐 한 학생당 빵을 3개씩 먹으면 학생 수가 x일 때 빵의 개수가 3x 이렇게 되니까. 자, 역시 이 문제도 학생 수를 x, 왜 안 써지 너? 자, x.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 수가 x명이면 자, 이게 어쨌든 각 봉지에는 한 덩어리의 밤식빵이 있는데 각 봉지의 모든 밤식빵을 8조각으로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봉지를 8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럼 두 봉지는 16조각이 되겠죠. 자, 우리 그림을 살짝 그려봅시다. 어떤 봉지가 있어. 자, 빵봉지 요렇게 빵봉지가 요렇게 있으면, 자, 빵봉지 안에 식빵 색깔이 어딨노? 밤식빵이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8조각으로 잘랐다. 착착착착착착착. 요 한 봉지 안에 식빵을 착착착착착착착 8조각으로 요렇게 나눴다. 밤식빵을. 그죠? 한 봉지 안을 8조각 나눴다. 그때 한 명이 4조각씩 먹으면 한 명이 4조각씩 한 명이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한 명이 가져가는 게 4개씩이다. 그러면은 3명이 밤식빵을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다. 그 말은 3명 빼고는 4조각씩 먹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총 X명인데 3명이 밤식빵을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3명을 제외한 X 빼기 3명이 한 명당 4개씩 먹을 수 있다. 자, 얘가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조각의 개수죠. 조각의 개수. 빵 조각의 개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또 무슨 설명이 있냐?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밤식빵이 한 봉지 이하로 남는다.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밤식빵이 남는다는 얘기는 학생들은 이제 못 먹는 학생이 없다. 더 적게 먹으니까 아까보다. 그죠? 한 봉지가 8조각인데 한 봉지 이하로 남는다는 얘기는, 자, 우리 조각으로 접근하고 있죠. 한 봉지는 8조각이니까 그럼 남는 빵이 죄송합니다. 이게 움직여졌네. 남는 빵이 8조각 이하로 남는다. 0조각에서 8조각 사이로 0조각 이상 8조각 이하이다. 아예 안 남을 수도 있고 8조각까지 남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조각의 수는, 자, 역시 빵 조각의 수는 한 명당 3개씩 먹으면 3x가 되는데, 그죠? 딱 3x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빵 조각의 수가 3x라는 얘기는 학생 한 명당 3개씩 먹었을 때, 3조각씩 먹었을 때 딱 끝났다, 그 얘기고, 만약에 남는다면, 빵 조각의 수가 남는다면 3x에다가 8조각까지 남을 수 있으니까 남는 조각이 8조각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빵 조각의 수가 최소일 때, 오른쪽이 최대일 때, 그죠? 3x보다 3x 더하기 8이 크니까. 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와야 되냐? 자, 3x도 가능하고 3x 더하기 8도 가능하니까 양쪽에 등호가 올 거고, 부등호가. 그리고 아까 구했던 빵 조각의 개수 변하지 않는 4 곱하기 x 빼기 3이 가운데 4x 빼기 12 요렇게 오면은 요게 바로 부등식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풀어주면은, 자, 두 개씩 풀어주면 되겠죠? 두 개, 요렇게 풀어주면 x가 크거나 같다 12,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 요렇게 되니까 x가 학생 수니까 최대 학생 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자, 봉지에 빵 조각에 학생에, 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빵 조각으로 접근하면 조금 낫다. 요 비슷한 문제로는 의자에 학생이 앉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문제집을 찾아보고 의자 문제가 있으면 비슷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21번.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123에서 1 사이일 때 절대값이 k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가? 그죠? 자, 우리 절대값 푸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죠? 빼기 k 제곱 빼기 3 x 플러스 3k, 그 다음에 그냥 k 제곱 더하기 3, 요 정도는 다 알죠? 자, 3k를 각각 빼주면 빼기 k 제곱 빼기 3k 빼기 3, 그리고 x k제곱 빼기 3k 더하기 3, 요렇게 된다. 자, 이 해가 빼기 13과 1 사이다. 그러면 요 값이 빼기 13이고 요 오른쪽 값이 1이 된다. 자, 오른쪽이 풀기 쉬우니까, 자, k제곱 빼기 3k 더하기 3이 1이라고 하면 k제곱 빼기 3k 더하기 2는 0이 되고, 요거는 k 빼기 1, k 빼기 2가 0이니까 k는 1 또는 2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맞겠죠, 아마. 자, k는 1이나 2를 왼쪽에 넣어보면, 자, k에 1 대입하면은 안 됩니다. 빼기 13이 아니라 빼기 7이 나오죠. 그거 아니니까 k에 2 대입하면은 빼기 13이 나옵니다. k가 2일 때. 그죠? 너무 쉬운데 이거는 k가 2가 나왔으니까 절대값 x가 작다 2보다. 그러면 빼기 2부터 x가 2까지인 정수의 개수는 빼기 1, 0, 1 세 가지가 되겠다.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다. 그죠? 자, 622번. 자, 622. 자,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뭘까? 요거.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은 뭐랑 같죠? 요거는 절대값 x 더하기 3이랑 같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 큰 절대값 안에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 그게 5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A에서 B까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큰 절대값을 지울 것입니다. 왜 큰 절대값을 지울 것이냐? 두 절대값의 합은 반드시 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을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큰 절대값이 필요 없는 그냥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5보다 작다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것인가?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랑도 상관이 있는데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자,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뭘 해볼 것이냐? 요거 두 절대값의 합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엄준 비법 들어갑니다. 비법이라기엔 좀 개념이긴 한데, 자, 우리가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 요거를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자, 아직 안 배워본 건데,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차피 다른 문제 풀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린 이거를 정리할 때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야 돼. 자, x가 크거나 같다 빼기 1. x가 빼기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y가 둘 다 플러스니까 2x 더하기 4가 된다. 자, 두 번째 빼기 3에서부터 x가 빼기 1까지. 자, 그때는 앞에 거는 빼기고, 자, y는 빼기 x 빼기 1, 뒤에 거는 더하기니까 더하기 x 더하기 3. 계산해주면 y는 2가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y는 빼기 2x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거를 1차 함수로 좀 그려볼게요. 1차 함수로. 자, 1차 함수로 좀 그려볼 건데, 자, 처음 하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어이, 잘리나? 아이고. 자,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x가 마이너스인 이상일 때는 y가 2x 더하기 4이다. 자, 빼기를 대입해 봅시다. 빼기를 대입하면 y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빼기 1, 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빼기 1 이상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y절편이 4니까 여기가 4일 것이고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그죠? 자, x가 빼기 3에서부터 빼기 1까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y는 2가 된다. y는 2는 어떻게 생겼죠? y는 2는 y값이 2인 상태로 쭉 이렇게 이어진다. 그죠? 자, x가 빼기 3보다 작을 때는 빼기 2x 빼기 4다. 자, 이 식에다가 빼기 3을 넣으면 2가 됩니다. 여기죠, 여기. 자, 비어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빼기이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모양은 약간 컵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릇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용기 모양이 되죠, 이거. 자, 이 모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빼기 3과 빼기 1에서는 쭉 x축에 평행한 y는 2고, 빼기 3에서 꺾인 모양과 1에서 꺾인 모양이 서로 대칭입니다. 빼기 3에서 꺾인 모양과 1에서 꺾인 모양이 서로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모양은 지금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그죠? 자, 이 공간도 좁고 또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너무 또 많이 말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이 모양만 다시 한번, 자, 지금 자리가 비좁으니까 한번 지우고 간단히 볼 건데, 자, 지금 기억할 사항은 뭐다? 빼기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빼기 3, 빼기 1에서 꺾이는 모양이죠.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이제 잠깐 지우고, 자, 잠깐 요것들을 지우고 이제 문제 풀이로 다시 들어갈 건데, 자, 방금 봤던 모양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됐었냐면 요런 모양의
여기가 빼기 3, 여기가 빼기 1, 가운데가 빼기 2인 상황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5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는데 y 값이 5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 여기에 y는 5를 자, y는 5를 요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분명히 x는 빼기 2에 대해서 모양이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두 개가 서로 같겠죠? 자, 이 값이 5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두 개의 합이 5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값에서 이 값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y 값이 5가 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다. 그게 언제냐? 자, 둘 다 플러스일 때 x 플러스 1하고 x 더하기 3이 둘 다 플러스일 때는 2x 더하기 4가 5가 되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2x가 1이니까 x가 2분의 1일 때 5가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초록색 색칠한 곳이 바로 2분의 1,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x자리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1.5 더하기 3.5라서 5가 되죠. 근데 x가 2분의 1보다 크면 전체 값이 5보다 더 커지니까 일단 x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y 값이 5가 되게 하는 x가 있겠죠. 요건 대신 음수죠, 음수. 자,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하면 위에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지금 빼기 2부터 2분의 1까지는 2.5가 떨어져 있습니다. 2.5가. 그러면 빼기 2에서 2.5만큼 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자, 실제로 x값에 빼기 4.5를 넣으면 절대값 3 빼기 3.5 더하기 절대값 빼기 1.5로 5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x가 빼기 4.5면 정확하게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거보다는 x가 커야 된다. 그죠? 대칭이라서 빼기 2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빼기 4.5에서 x가 0.5까지가 된다. 자, 만족하는 그냥 BA를 정수라고 안 했구나. 그냥 B 빼기 A 구하면 되는구나. 자, 그냥 B 빼기 A 하겠습니다. B가 0.5고 A가 빼기 4.5. 0.5에서 빼기 마이너스 4.5 하면 5가 되겠다. 그죠? 자, 뒤에 또 비슷한 게 나오니까 624번인가? 거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623번. 수직선 위의 두 점 AB에 대하여 점 PX가 AP 더하기 BP는 8 이하를 만족시킬 때 점 P는 그냥 좌표죠, 좌표.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자, 수직선 문제. 자, 수직선을 딱 그린다. A가 3이고 B가 7이다. 자, 0이 있다 칠까? 3, 7. 자, 일단 A가 3. 자, B가 7. 0은 필요 없겠다. 자, 여기서 PX라는 게 뭐냐? 요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점입니다,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A에서 P까지 길이랑 B에서 P까지 길이를 더했는데 8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뭔가를 볼 건데, 자, P가 만약에 요 A하고 B 사이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는 얼마가 되겠죠? 당연히 4가 되겠죠. 요거는 P가 어디든 간에 P가 AB 안쪽에 있으면 AP 더하기 BP는 그냥 선분의 AB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지 않죠. 요런 경우는 길이가 미안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길이가 항상 일정하죠. 이때는. 그래서 다 된다. P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는 전부 다 8 이하가 되긴 된다. 자, 그건 우리가 이해했고, 부등식이 8 이하니까 딱 두 개 더해서 8 될 때가 언젠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A, B 사이 길이가 4란 말이야. 자, P가 A의 왼쪽에 있으면, 자, 그때는
요 길이가 2가 돼야지. 요 길이가 2가 돼야 AP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BP 길이가 6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8이죠.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반대로 또 B의 오른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때도 AP랑 BP 더한 게 8이 되겠죠? P가 더 멀어지면 안 되지. P가 여기서 더 P가 A 왼쪽에서 더 멀어지거나 B 오른쪽에서 더 멀어지면 길이가 8보다 커지죠. 그래서 딱 지금 표시한 두 지점이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요 P랑 요 P가 마지노선이다. 자, 3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1이 되고 7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9가 되니까 자, P는 1에서부터 9 사이가 되겠습니다. 1하고 9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OP 길이가 뭔데? OP 길이는 O가 0이니까 0에서 P까지 길이는 그냥 P의 값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1이니까 더하면 10이 되겠다.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다. 4번. 자, 8단원의 마지막 문제인 624번을 우리는 622번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았다. 그죠? 자, 우리는 요 절대값 두 개의 합을 함수로 볼 것입니다. 함수. 자, 함수로 볼 것이다. 자, y는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 자, 우린 이제 약간 외워도 된다. 어차피 해보면 뻔하거든.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된다. 자, 요 꺾이는 점 두 개가 바로 빼기 3이랑 4가 되겠죠. 빼기 3이랑 4에서 함수가 바뀌니까 사실 이것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자, 4를 대입하면 7이고 빼기 3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 됩니다. 요게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x 범위 나눠서 그렸던 그래프가 사실 모양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에 해가 없다고 했다. 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우리 2차 부등식 배웠던 느낌으로 부등식입니다. 이거. 이 값이 k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해가 없다. 자, 그게 무슨 말이야? 비유를 들까?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150보다 작다고 했을 때 해가 없다. 자,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우리 반 예시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15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해가 없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반에 150보다 작은 애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이 부등식이 k보다 작다 이 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려진 값들은 전부 다 k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150보다 크다고 했나? 크거나 같다?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전부 다 150 이상이면 150보다 작은 학생이 없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지? 가장 낮은 값은 7이죠. 근데 k가 7보다 크면 해가 있겠지. k가 7보다 안 크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k는 그래서 7도 가능합니다. k가 7이어도 자, k 값이 7이어도 이 함수 값들은 7보다 작은 게 아니죠. 자, k가 8이면 8보다 작을 수 있지만 이 함수는 k가 7이나 6이 나오면 이 함수는 7, 6, 5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k가 7 이하다. 자, 실제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 자, 좌표 평면이 있다 쳤을 때 자, 빼기 3,7 그리고 4,7 함수가 요렇게 그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y는 k가 요렇게 y는 k가 그려지면 초록색 그림은 k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k 값이 7 이하면 이 7 이하면 주어진 그림은 7보다 작을 일은 없다. 그래서 k가 7 이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하면 받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